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국어 수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대단원 3, 소통하는 우리라는 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 목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들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발표자의 입장인가요? 발표를 듣는 청중의 입장인가요? 그렇죠.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라는 것은 발표자의 입장인 거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판단하며 들을 수 있다 이니까 발표를 듣는 청중의 입장이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발표라는 걸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발표하는 내용을 들은 적도 있을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번 소단원의 포인트가 발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발표가 어떤 겁니까? 그렇죠. 바로 발표라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말하기를 발표라고 합니다. 자, 발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정보의 전달 또는 설득이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자 입장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떤 걸 했었나요? 그렇죠. 먼저 발표 주제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집을 했을 거예요. 수집한 다양한 정보나 자료들을 이제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모으겠죠, 자료들을. 자, 그런데 발표를 할 때 찾은 자료 모두를 다 발표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찾은 자료들 중에서 발표의 핵심 내용, 핵심 정보가 가장 잘 드러나도록 자료와 내용을 선별하고 재구성해서 청중들에게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무엇을 고려하면서 자료를 선별하고 내용을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발표를 할 때 활용할 다양한 매체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발표 중간에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듣는 사람들, 발표를 듣는 청중들은 무엇을 어떤 태도로 발표를 들어야 할까? 청자는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가 발표 상황과 주제에 적절한지, 청중들의 흥미를 유발하는지, 이 발표자가 활용한 매체 자료가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을 판단하면서 발표를 들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소단원에서는 두 가지 입장을 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발표를 준비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면서 발표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 배우고, 청중의 입장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발표자가 활용한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면서 들어야 하는지, 청중의 올바른 태도도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본 적도 있고 누군가의 발표를 들어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막 새로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단원인 만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한다 라는 느낌으로 부담 없이 내용을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념 정리들부터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27쪽 콕콕 알아두기 부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번 소단원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전에 발표의 개념과 발표의 목적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발표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말하기를 발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발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청중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어떤 설득, 청중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발표란 어떤 발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면 가장 좋은 발표가 되겠죠. 자, 그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발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는 매체를 활용하면 청중의 이해와 기억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발표를 계획하는 것인데요. 발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를 듣게 될 청중의 연령층, 즉 나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성별, 교육의 정도, 경제적 수준, 지역 특성과 그들의 관심사 등을 중심으로 청중의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악한 청중의 성향을 통해서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발표 주제를 선정하면 청중들의 호기심도 자극하고 청중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상 청중을 분석하고 나면 발표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말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분명하게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표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전체를 핵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정해야 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예상 청중의 어떤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했을 때 효과적인 발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발표 계획하기 단계에서 예상 청중을 분석하고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설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청자, 즉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 구성이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도입, 전개, 정리의 구조로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발표의 내용을 구성할 때는 발표 단계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발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입 부분에서는 청중들에게 발표의 배경 및 주제를 소개하고요. 또한 발표의 순서 등을 청중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발표의 내용이 시작되는 전개 부분에서는 발표 주제와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청중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청중들에게 당부를 하는 멘트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효과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준비된 자료를 활용하여 충분한 사전 연습을 해보며 시간과 분량을 조절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발표에서 활용하는 매체 자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체 자료란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서 음성이나 문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매체 자료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자료, 시각 자료라고 하죠. 도표, 그래프, 사진, 실물 등을 시각 자료라고 하고요. 귀로 듣는 자료는 청각 자료겠죠? 청각 자료 안에는 소리, 음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는 시각과 청각 모두를 자극하는 자료가 되겠죠? 동영상, 플래시 영상,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시청각 자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매체 자료를 발표 중간중간에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효과는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발표를 듣는 청중들은 매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들어야 하는데요. 매체 자료가 발표 내용과 상황에 맞게 제대로 잘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이를 판단하면서 들어야 하고요. 또한 매체 자료가 청중의 주의를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체 자료가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체 자료인지를 판단하면서 청중들은 발표를 들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교과서 115쪽 생각과 발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라의 발표를 보고 효과적인 발표에 관해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만화의 내용을 보면 나라가 독도의 생태를 주제로 발표를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나라가 어떻게 발표를 했나요? 그렇죠. PPT에 발표문을 그대로 띄워놓고 나라는 지금 PPT에 눈을 고정한 채로 발표문을 그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발표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나라가 왜 저렇게 발표문을 그대로 읽기만 하고 있을까? 그리고 독도의 생태에 관한 그 발표였으니까 발표문에 언급된 괭이갈매기 그리고 뭐 흙비둘기 이런 사진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괭이갈매기가 언급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진 자료 같은 걸로 보여주질 않아서 청중들의 어떤 호기심과 궁금증이 덜 해결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나라의 발표를 본 친구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나라의 발표 내용과 발표하는 태도, 활용한 자료의 적절성이나 어떤 효과를 좀 파악하면서 나라가 한 발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나라의 발표를 본 친구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까닭을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일단 나라는 지금 뭘 좀 놓치고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좋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발표자가 청중의 어떤 호기심과 그리고 청중의 어떤 관심을 계속 유발할 수 있게끔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도 계속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나라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눈이 어디에만 고정이 되어 있었나요?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에만 고정이 되어 있는 채로 계속 그 발표문을 기계처럼 읽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뭘 궁금해했습니까? 그렇죠. 이 발표의 주제가 독도의 생태였으니까 독도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는 발표에 언급이 됐으면 그 발표에 언급된 동물들의 어떤 사진 자료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보니 청중들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딱딱한 자세로, 딱 경직되어 있는 자세로 발표를 하다 보니 더더욱 청중들의 흥미도가 떨어졌을 겁니다. 자, 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나라는 지금 발표문을 그대로 읽기만 하여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진 등과 같은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 이해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요. 경직된 자세로 화면만 보고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아쉬운 점이었죠. 2번 문제를 보면 자신의 발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발표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발표를 한 경험이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어본 일도 많을 테니까 어떤 발표가 좋은 발표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발표 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앞에서 수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연설을 하는 것들, 그런 것도 발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직장인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부서 부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대학에 가서 학회나 학술 논문을 발표하거나 또 어떤 여러분들 혹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아니면은 뭐 요즘 그 불교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왜 설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발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과제용 발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여 핵심 정보만 강조하는 발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사진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청중들이 잘 집중을 할 테니까 그래서 매체 자료의 어떤 적절성이 가장 중요하다. 적절하게 매체 자료를 잘 활용한 발표가 좋은 발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청중과의 소통, 적절한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하는 발표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적으셔도 되고 뭐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발표의 태도나 발표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발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오늘의 공부는 끝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해와 탐구 부분에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